제가 수원시 영통구에 네. 재건축이 된 33평 네. 아파트를 2008년도에 이게 재건축이 됐어요. 아, 어떤 아파트일까요? 두산 2부 한 채요. 아, 메탄 네. 2부 한 채요. 네. 이걸 보유한 지가 한 12년 정도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2, 3년 더 보유해도 괜찮을지 제 계획은 한 내년쯤 매도를 하고 좀 작은 평수로다가 좀 옮기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수원시 두산 위브 하늘채 말씀 주셨어요. 보유한 지 좀 꽤 오래되셔서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유를 네.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분님이 매도를 하고 네. 소형으로 갈아탈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우선 매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볼게요. 네. 일반 아파트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신축인 아파트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일반 아파트가 있고, 얘는 이제 입주하는 거예요. 신축은 입주 후 하면 짧으면 3년, 길면 5년. 그다음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는 통상 25년 이상씩 이렇게 간 아파트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은 신축은 누구나 다 뭐 우리 그 시청자분들 저도 깨끗한 새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는 거주 수요가 많아요. 그리고 일반 가격이 흐름이 상승 곡선을 그릴 때는 얘도 당연히 그리겠죠. 깨끗한 네.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같이 아파트 사놓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면 좋겠죠. 일반 아파트는 어떤 특별한 호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 따라서 오르면 나도 오르고 내리면 나도 내리고 오르면 내리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는 내가 재건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20년이 더 지나게 되면은 얘는 장기적으로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한 아파트야. 안 돼, 얘는 재건축이 불가능해.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처음 출발은 달라져도.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일반 아파트는 일반 흐름 가격을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봤더니 삼성이랑 큰 기업체가 바로 옆에 있네요. 네. 수원시청 같은 아주 큰 상업시설이 옆에 또 있네요. 네. 저 그리고 옆에는 공원처럼 돼 있는 것들도 있고, 입지로 봤었을 때는 수원에서 이 정도 입지면 정말 무난해요. 네. 그리고 분당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전체 흐름 따라서 올라갈 때는 얘도 절대로 다른 거에 못지않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특별히 신축이거나 특별히 재건축이 될 만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올라갈지 몰라도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결코 괜찮은 아파트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정리를 하고 소형으로 가겠다. 이 말은 얘가 35평인데 이게 30평 된 거라 그랬죠? 네. 좀 30평. 30평대를 20평대로 가겠다. 이 얘기는 이 단지 내에 20평대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단지 내에요. 네,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시청자분이 보아둔 20평대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계획이 네. 같은 단지가 아닌 그 동탄 이 신도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동탄 신도시를 생각하군요. 네네. 동탄 이 신도시에 가시거든. 자,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 그걸 일기 신도시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일기 신도시가 왜 탄생이 되었을까요? 탄생이 된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네. 그게 뭘까요? 서울이 너무 포화가 되니까. 서울에 있는 집값도 너무 오르고 서울은 더 이상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이게 인구 분산이 되질 않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기 신도시는 왜 나왔을까요? 일기 신도시 갖고 모자라니까 나온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런 신도시라는 거는 그 개념 자체가 탄생 배경은 서울 때문에 탄생된 거예요. 서울. 그러면 동탄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서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동탄 신도시 내외에 그런 데가 있고 서울하고 관계가 밀접한 데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하철역에서 가까거나 서울역에서 가까운 동탄역에 가까운 시범단지는 서울하고 굉장히 밀접하죠. 네, 네. 그런데 동탄 안에서도 차를 몰고 20분, 30분 들어가는 있는 그 속에 있는 동탄은요. 이거는 거기서 서울 출퇴근한다는 건 이게 좀 안 맞죠. 예, 예. 근데 거기는 서울하고는 좀 무관한 그런 지역이 돼버리죠. 예, 예. 그러면 동탄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서울하고 접근적인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광교 신도시가 있고 동탄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사람들이 선호할까요? 광교가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요? 서울과 간단- 밀접한 거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광교 쪽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 예. 그게 아니면은 판교 쪽, 그게 아니면은 서울 쪽으로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신도시니까 좋다, 그러니까 갈 거다, 깨끗하니까 이런 생각은 맞지 않다. 저희 우리는 투자잖아요. 네. 내가 거주를 하겠다 하는 거는 달라요. 거주는 나는 깨끗한 데 들어가서 살고 싶어. 그거는 뭐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근데 투자의 개념으로 보셨을 때는 그렇게 볼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냐 뭐냐, 얼마나 역세권이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30평대에서 20평대로 간다는 것은 찬성. 이 아파트가 나빠서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에서 팔고 동탄으로 갔었을 때는 역세권에 확실한 어떤 것이 없이는 굳이 갈 이유가 없다. 되셨죠? 그러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한 2, 3년 정도 더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전망이. 그 횟수를 따지지 말고요. 왜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도 어차피 서울에서 누르니까 서울의 풍선 효과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네, 이런 네. 풍선 효과에 의해서 얘가 올랐단 말이에요. 예. 최근에 오르는 게.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풍선 효과가 있다는 보장 못 하잖아요. 예, 예. 06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 07년도에 눌렀더니 풍선 효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08년, 09년도까지 풍선 효과가 있더니 그다음부터 스톱이 돼버렸거든요. 스톱이 네. 되면서 풍선 효과가 빠지면서 가격도 내려가고 거래 자체가 아예 안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횟수로 그렇게 따질 거는 못 되고 현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님은 내가 이걸 정리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확실하게 어디를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그것부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서는 순간이라면은 지금이라도 팔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은 그 확신이 설 정도고 소형이라면은 여기는 올라가는데 거기는 안 오르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타는 시간은 굳이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얘가 바꿔 탔더니 얘가 올라가더라도 그럼 그것도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물건에 대한 가야 될 것을 확실히 정해놓고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갈아타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거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